말할 때 너도 사랑한다고 말을 해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해주지 않으면 내가 서운해. 이렇게 말하면 더 이쁘지 않나요? 명분이 더 세련되고 이쁘죠? 안녕하세요. 연꼴님들, 연잘님들, 대표상담사 희원쌤입니다. 오늘도 정말 딱 핵심만 짚어드릴 거예요. 나머지 궁금한 부분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한 번씩 챙겨드릴게요. 그럼 4만 시간의 지혜 지금 바로 전달해드릴게요. 집중 쫙! 불론 가기 전에 연애 자격 유튜브만 이틀을 보고 제외를 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제 남사친 연자 구독 좋아요 누르라고 하고 넣어 찬양했는데 그 친구 연자 영상 정주행 이틀 만에 여친이랑 제외했어요. 진짜 술 딱 끊고 연자 영상만 보더니 이틀 후에 저한테 고맙다고 제외했다고 앞으로 연자 영상 구독 취소 안 하고 꾸준히 볼 거라고 그랬어요. 너무나 좋은 친구를 두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제외의 원리 연자님들이라면 다 아시죠? 유지할 수 없어서 끝난 연애에서 에러를 찾고 수정해서 더 견고한 관계로 세팅을 하는 게 바로 제외니까요. 애초에 오래가는 방법을 모르신다면 제외 또한 불가능의 영역으로 느껴지실 수밖에 없는데요.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과 오래가는 방법이 사실 뭐였는지 알려드리게 되니까 이렇게 연애 자격 유튜브만 보셔도 제외가 되시네요. 여러분이 연애를 직장으로 비유를 해드리면 빠르게 잘 알아들으시니 직장 비유 짧게 한번 가자면 짧게 회사를 다니다가 해고당하신 분은 그 직장을 오래 다니는 법이 대체 무엇이었는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잘렸겠죠? 하지만 그 회사에서 오래 잘 살아남고 잘 진급하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코치를 해준다면 해고를 당했다고 해도 다시금 내가 이 회사에 필요한 존재다 제대로 어필을 하고 재입사가 가능할 수도 있겠죠? 오늘은 이번 추석이 위기가 될 수도 있는 커플분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다들 위기를 우리 사이가 더 견고해지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해서 보통 이 시기에 왜 헤어지는지 우리가 더 오래가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연애가 짧은 분들이 왜 이번 추석이 위기가 되는지 궁금하시죠? 끝까지 봐주세요. 이 시기에 헤어지는 이유 간단합니다. 친척들 등살 그리고 결혼 문제. 생각보다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해요. 잘 만나고 있었는데 추석 연휴를 보내고 온 애인이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는 거 사실 정말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고 미리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 영상을 이미 헤어지고 보고 계시고 있다고 하면 저희 연애 자격 유튜브 채널은 제외 꿀팁을 정말 많이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보고 금세 제외 준비를 제대로 하시면 관계는 다시 회복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친척들 등살 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친척분들이 우리의 연애에 감나라 배나라를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헤어져라. 내가 좋은 사람 소개해줄게. 아니 네가 뭐가 모자라서 그런 애를 만나? 걔네 부모님은 뭐 하시니? 뭐 이런 거?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그냥 연애 자체에 지쳐버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요즘 시국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별이 정말 많은데 상황도 안 좋고 원래 스트레스도 많고 여기에 친척들까지 내 연애를 가지고 뭐라고 하다 보면 상대가 사실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이별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여기에 결혼 문제까지 엮여있다. 더더욱 커플에게 진짜 큰 위기가 돼요. 사랑하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죠.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랑하지 않아도 상대가 배우자감이면 결혼하게 되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요. 사랑하더라도 배우자감이 아니면 이별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연애도 현실이지만 결혼은 진짜 더더욱 현실이거든요. 여러분이나 상대가 결혼 정령기거나 혹은 지금 이미 결혼을 앞두고 계시다면 한번 진짜 곰곰이 따져보셔야 돼요. 상대 입장에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놓치기 싫은 배우자감인지요. 이거는 제가 진짜 저번에 엄청 자세하게 설명해드린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을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설명을 대신할게요. 특히 서로를 진짜 배우자감으로 생각을 해서 이미 결혼 준비 중인 커플이어도 결혼 준비를 할 때만큼은 전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러다 지쳐서 파혼하시고 찾아오신 내담자분들도 정말 많고요. 자, 여기서 관계를 오래 이끌어가는 꿀팁. 연애가 오래 못 가는 분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다? 자주 다투거나 서운해한다. 다툰다, 서운해한다는 거는 서로를 적으로 돌리는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연애라는 거는 우리끼리는 한 편이 되자라는 관계인 거잖아요. 한 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즉 자주 싸우거나 트러블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서로를 한 편이라고 신뢰하는 마음이 약해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일 거예요. 그리고 결혼은 정말로 우리가 정말 한 팀이어야지 이룰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거 꼭 제가 지금 드린 말의 뜻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또 한 번 직장 비유를 들어보자면 우리는 의뢰 불만이 있을 때 연인한테만큼은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표현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사실 솔직해야 한다라는 미명 하에 상대한테 내가 상처를 주고 있는 행위라고 우리가 뒤집어서 살펴볼 수도 있어요. 우리 직장에서도 그래요. 직장에서도 막 불만이 있을 때 부하 직원에게, 동료에게, 상사에게, 대표에게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표현을 하시나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멀리 하실 거죠. 감정이 태도가 되면 안 되는 건데 이거는 연애에서도 감정이 태도가 되면 안 돼요. 감정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함께 해결을 잘 하자고 의논을 하는 거, 감정적으로 상대한테 폭발을 하는 거, 같은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에요. 상대가 나한테 후자로 행동하기를 원하시나요? 상대가 나한테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면 나 또한 자제를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선생님, 상대가 솔직히 잘못했어요 라고 억울해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다시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잘못을 했다고 할게요. 여러분이 잘못 좀 했기로서니 상대가 막 그렇게 나한테 감정적으로 폭발하고 쏘아붙이고 이런 건 해도 되는 거 맞죠? 내가 잘못한 거니까. 상대가 막 나한테 화내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도 사랑스러운 거 맞죠? 혹은 한 1, 2주쯤 말도 제대로 안 하고 손도 안 잡고 틱틱거리고 그런 막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엽고 아껴주고 싶고 놓치고 싶지 않아지고 그러나요? 자,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해요. 그리고 내 생각엔 잘못인 게 상대 생각엔 잘못이 아니기도 하고 상대 생각엔 잘못인 게 내 생각엔 잘못이 아니기도 해요. 서로 바라는 것도 해줄 수 있는 것도 전부 다 다른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조율하고 타협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조율과 타협에서 가장 악수가 화를 내고 공격하는 겁니다. 제대로 말 안 하고 혼자 삐지는 거고요. 상대의 상황이나 상대의 입장은 돌아보지도 않고 내 할 말만 하는 거고요. 물론 이런 방법들이 당장은 내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 통하는 방법이다 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강압에 의해서 내 요구를 받아들이게 된 상대 입장에서는 나를 예전보다 덜 사랑하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연애는 마라톤이에요. 멀리 보셔야 돼요. 함께 손잡고 멀리 가는 겁니다. 헤어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게 이거를 헤어지기 전에 알았다면 내가 좀 더 생각해줬을 텐데, 좀 더 배려해줬을 텐데, 이런 작은 거 가지고 서운해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순간의 감정이 내 눈을 가리고 우리 사이를 영영 갈라놓는 칼집을 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화를 내거나 다다다다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전문가 입장에서 싸움은요, 사소한 말다툼도 싸움이라고 쳤을 때 월 1회부터 진짜 심각한 걸로 보고 있긴 하거든요. 월 1회 이상을 싸우고 있다면 언제 헤어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어떤 분들은요, 상대가 서운해할 것 같네? 라는 느낌만으로도 이별 통보를 하세요. 연인 간에 뭐 싸울 수도 있다, 뭐 싸우면서 알아가는 거다, 이런 이야기는 주로 파이트 분들이나 불안형 분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거 아니에요. 플라이트 분들이나 회피형 분들은 우리가 싸울 것 같기 때문에 헤어지기도 해요. 싸우기도 전에. 연애에서만큼은 많은 분들이 좀 잘못된 신념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연애 자격 유튜브를 통해서 좀 더 오래가는 연애, 건강한 결혼 생활을 꼭 하셨으면 합니다. 이쯤에서 말 이쁘게 하는 꿀팁 단톡방에서 요청을 하셔가지고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다들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싸우지 말라, 화내지 말라, 다다다다 하지 말라, 절대 다 참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말을 하되 우리가 회사에서 회의를 하듯이 어느 정도는 예의를 갖추고 감정적이지 않게 하자는 거죠. 때와 장소를 가려서. 연인 사이에 말을 예쁘게 해야 될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점은 명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서운하거나 기분이 나빠서 이런 건 명분이 되게 약해요. 우리가 좀 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특히 내가 널 더 사랑해주기 위해서. 이건 어때요? 명분이 더 세련되고 이쁘죠? 같은 말이라도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땐 너도 사랑한다고 말을 해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해주지 않으면 내가 서운해. 이거보다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너도 사랑한다고 말을 해주면 좋겠어. 연인 간에 다정한 이야기들을 해주면 더 서로를 소중하게 느끼고 잘해줄 수가 있대. 나는 너한테 더 잘해주고 정말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해주고 싶은데 너가 그렇게 해주면 나도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더 이쁘지 않나요? 내 감정의 명분이 되면 이기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널 위해서 혹은 우리를 위해서 라는 명분은 상대도 반박이 힘들고 더 힘있고 이쁘게 들려요. 저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제외를 해야 되죠? 이런 고민 있으신 분들이 댓글로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좀 더 정확하고 빠른 의논은 진단지를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진단지는 고정 댓글 링크에서 상황 남겨주시고 카톡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댓글 이벤트 하고 있죠? 저에게 직접 상담 받으실 행운의 3인방
저도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 이벤트 공지 내용 한번 살펴봐 주세요. 오늘도 정말 딱 핵심만 알려드리려고 저 진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어떠셨나요? 공감 갔던 이야기나 깨달으셨던 내용들 댓글에 남겨주시면 콘텐츠 만드는데 진짜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고 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